안녕하세요, 빠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장혜은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인천 부동산 시장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인천 중에서도 특히나 미추홀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미추홀구 하면 저는 그 미추홀구 내에 대단지가 떠오릅니다. CTOCL 그 중에서도 6단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또 마련을 했고요. 인천 하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네,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인가 하는 부분까지 함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집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 적기인가라는 게 또 투자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고, 오늘 함께 하실 분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입지 전문가이자 인천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까지 집필하신 분입니다.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제 채널을 제가 네. 늘 사회를 봤었는데 네네. 오늘 제가 소개를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인천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써서인지 네, 한번 제가 보여주세요.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후사를 누리다니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와, 근데 네. 소장님 이렇게 지금 네. 보면은 이 정도의 두껍게 지금 인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거예요.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책까지 또 집필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목 부제가 인천 부동산의 미래이지만 인천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라이거든요. 선점하라. 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의 인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미추홀구하고 CTOCL 네. 얘기를 할 텐데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건 2년 전에 제가 쓴 책이거든요. 네. CTOCL이란 브랜드가 생기기 전부터 용연 하객지구라고 하는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썼던 파트가 있는데 네. 제가 썼던 대로 그대로 개발이 진행되더라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될 거를 미리 알고 계셨군요. 204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오거든요. 이번에 분양할 단지가 6단지이긴 한데 네. 이미 1, 3, 4를 분양했거든요. 네. 예, 이미 완판이 됐고. 완전히 성공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향후에 나올 것들도 좋긴 하겠지만 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이 아마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힘들지만 네. 이미 중반 이후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확신을 갖고 저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또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적인 수준의 일단 물류 잔지가 있고요. 네.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전기, 전자 아주 직접적인 첨단 산업에 대한 네. 파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류와 산업 단지의 배후 수요지로서 주거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천의 핵심 주거지들이 일자리들이 그리고 교통망들이 어디에 세군고 있는지 이 파트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요. 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교통과 개발. 근데 이제 또 우리 빠숑 소장님 하면 네.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객관적인 뭐 수치나 이런 것들 또 말씀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수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더 신뢰가 될 것 같거든요. 인천에 대해서. 지난 6년 동안의 전국 광역 시도 17개 지역의 네.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률입니다. 네. 인천이 일단 2021년도 시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2021년도에 네. 최초로 인천이라는 지역이 아파트 상승률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한 적이 있었구나. 2021년도가 네. 됐습니다. 오. 근데 제가 봤을 땐 2021년도는 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호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오버해서 수요층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층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 결과 2022년도에 급락을 해요. 조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2023년도가 이렇게 조정이 회복되는 시기였었고요. 네. 회복되는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네, 네, 네. 2021년도에 묻지마 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 잘못하셨구나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빠졌는데 가격이 안 올라.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2023년도를 지나고 나서 2024년도가 되니까 어떤 지역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아시는 시기가 됐죠. 네. 결국은 한번 올랐다가 빠진 다음에 회복하는 것들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 포인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망, 대규모 이런 신도시 사업, 네. 도시개발 사업 이 파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들 회복하고 있는 곳들을 또 눈여겨보면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에서도 말씀 주신 호재가 있는 곳들의 회복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인천 부동산 시장에서 인천으로만 봤을 때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인천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고요. 네. 그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입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와 교통망이 연결되는 호재들이 구체적으로 과시화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바로 KTX입니다. KTX. 어찌 보면은 이제 광역 교통망에 있어서 KTX가 GTX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GTX는 서울과의 연결성이거든요. 네. 근데 KTX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천,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도, 경상도를 다 엮거든요. 네. 이게 매일매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업무를 보러 출장 가시는 분들이 매일 이용한 노선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광무역 가면 늘 매진이에요. 평소 때는 평일 때도. 맞아요. 근데 인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네. 광명역이나 서울까지 갔어야 됐었거든요. 네. 근데 KTX가 인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가는 시간마저 줄어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KTX가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KTX 송도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네. 주목해 보자고 인천 부동산의 미래에다가 10페이지도 넘게 강조를 네. 했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개통이 되게 되면은 아마 수요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점하자는 차원으로 지금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GTX에 KTX까지 개통이 됐을 때 인천의 미래는 인천 네. 부동산의 미래는 더더욱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인천의 가치는 네. 지금 인천 자체 수요 플러스 외부 수요의 유입이 필요할 텐데 네. GTX와 KTX의 개통은요. 아마 외부 수요가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경기도에서 35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이러한 교통 호재가 하나만 있더라도 정말 큰데 두 개나 있으면 사실 뭐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가 되겠지만 네. 실수요자분들한테도 정말 이게 그 생활 편리성이 진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이용해 보신 분들만 압니다. 이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호재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절대 모르고요. 네.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한 것인지 맞습니다. 아마 타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KTX에다가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데 또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네. KTX 역세권 지역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 환승을 하거나 한번 보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월판선을 제가 좀 주목해 보자. 월판선. 네, 또 하나 뭐냐면은 수인 분당선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것들을 주목해 보자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송도역까지 와야지 KTX를 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인 분당선에서 송도역까지 올 수 있는 역세권들은 이미 호재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래 가치잖아요. 선점하는 것들. 그렇죠. 아직까지는 역세권이 아닌데 미래의 역세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사두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 가격에 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역세권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쓱 슝슝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개통되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역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겠네요. 예, 바로 수인 분당선 하익역이에요. 일단 하익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고요. 하익동에 있는 하익역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요? 인하대학교. 아. 인하대학교가 있는 동네가 네. 하익동인데 아. 거기에 바로 용현 하익지구 개발이 있고요. 네. 그 한가운데 하익역이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요 학익역 수인 분당선에서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은 송도역이에요. 그럼 한 정거장만 가면 바로 KTX를 탈 수가 있는. 그렇죠. 시간 약속 정하기 이것처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KTX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될 것 같다. 수인분당선 학익역 개통이 네. 이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역세권 이렇게 따지면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세권이 되기 바로 전에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역세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자 가치 갭 상승이 좀 더 크게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 강의나 이런 전략적인 강의할 때 포인트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점 이렇게 선점 책에도 선점 네, 이렇게 그렇죠.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선점해야죠. 네, 그렇군요. 네. 교통 호재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거 월판선. 네. 저는 이거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게 일부 구간만 지금 개통이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경강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판교에서 여주역까지 네.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에요. 이것을 양쪽으로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주에서 강원도까지 네. 그리고 판교에서 시흥까지 오는 노선이 있어요. 인천까지 오는 노선이. 네. 그럼 이게 다 연결되면 이것들을 월판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게 네. 전철은 일자리 노선이어야지 가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최고 일자리는 강남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단한 일자리가 어딜까요? 판교입니다. 지금 판교 얘기할 뻔했네. 네네네. 판교. 그래서 네. 판교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GTX 같은 경우가 서울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는 노선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 월판선이 아마 개통이 되고 나면요. 판교까지 20분, 30분대에 갈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대표 일자리 지역 강남권, 강남. 그다음에 아까 여의도, 또 종로 이런 서울 일자리하고 네. 또 경기도에서 대단한 일자리 중에 하나인 판교까지. 판교까지 30분대 전후로 갈 수 있는 대단한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관심 밖에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월판선인 거네요. 그렇죠. 이 월판선은 가려져 있는. 왜냐하면은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판교에서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딱 거기 사시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월판선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게 되면은 네. 행정구역이 광역으로만 4개가 연결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판교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업무적으로 출장이나 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월판선을 이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양한 네. 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인천이잖아요. 아니 지금 인천에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 교통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네. 제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이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천 자체적인 일자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살아야 되지만 서울이나 판교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정말 명품 주거지가 생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판교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네. 소득도 있고 네, 맞아요. 환경 쾌적성이라든지 주거 인프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설픈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는 안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단지 내에 어떻게 잘 꾸며져 있고 내가 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부분도 아파트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네. 두 번째로 또 인천 미래에 대해서 주목해 볼 부분들이 바로 신도시 개발일 텐데요. 네.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송도, 청라, 영종도 같은 신도시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인천에서 가장 주목해 볼 부분들이 네. 용현 하객지구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곳들이 사실 송도 혹은 이제 청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돼 있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송도, 청라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미추홀구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미추홀구는 정말 오래된 도시입니다. 네. 미추홀이라는 말 자체가 백제시대 때 나온 용어잖아요. 네, 네. 그만큼 삼국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구도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이다 보니까 집들이 낡았을 거고 네. 주목할 만한 부동산이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네. 이 지역은 잊혀져 갔던 것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네. 주목할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CTOCL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은요. 단순히 대규모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교통 개발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네. 제가 교통호재 말씀드렸잖아요. 네. GTX 그리고 KTX 직결화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벌판선이 있을 텐데 네. 이 세 가지 교통호재를 통해서 외부인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이 내부인들도 외부로 쉽게 갈 수 있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추홀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네.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들은 계속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CTOCL은 모든 호재의 집결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추홀구 내에서는 랜드마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개 단지가 아니라 여러 개 단지가 함께 개발되는 것들이고 네. 단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라든지 네. 그 외에 다양한 개발이 함께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호재, 대규모 주거시설 그리고 부대시설까지 합치게 되면은 아마 미추홀구에서는 압도적인 인기 주거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왜냐하면 정말 주거단지만이 아니라 복합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또 쉬운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 이러한 교통 호재로 인해서 외부인들도 사실 랜드마크가 되면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서 분양을 했던 1단지, 3단지, 4단지가 분양이 정말 너무나 인기래. 제가 분양 현장도 갔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내부 분들도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빨리 할 정도로 정말 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을 할 단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단지는 이미 입주를 시작을 했고 제가 또 입주 영상을 찍으러 한번 갔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잘 꾸며진 그곳에 그래서 입주민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랑 2023년도가 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주장 때 문제가 많이 생길까봐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 입주했더라고요. 네. 그 단기간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저도 물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요즘 뭐 미분양도 문제가 많고 네네. 하다 보니까 혹시 입주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100% 이미 100%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분양도 너무 성공적으로 됐고 입주도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제 네. 이번이죠. 인천 미추홀구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인 CTOCL 2단계 사업의 첫 분양 단지가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지고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랑 조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바로 그 2단계 사업 첫 분양 단지가 바로 6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6단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2단계는요 이미 네. 1단계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그냥 뭐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단계 3개 단지가 있잖아요. 이미 네. 입주한 단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단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단계는 마음 편히 오늘 1단계가 워낙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2단계는 마음 편히 분양을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규모도 엄청나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전체 다 해서 네. 13,000세대가 넘거든요. 맞아요.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3인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 39,000명이고요. 네. 4인 가족으로 따지게 되면은 52,000명이에요. 네. 그럼 보통 5만부터 한 개의 시로 보는데 네.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니라 진짜 시입니다. 네. 시급에 굉장히 많은 거대한 대도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하는데 그냥 도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CTOCL 도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 면적 자체가 네네. 46만 평이에요. 46만 평이요? 엄청 넓은 거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46만 평.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늘 예로 드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여의도입니다. 아, 네. 예, 여의도 중에서도 여의도 공원을 늘 예를 들거든요. 여의도 공원이 몇 평이죠? 23만 제곱미터요. 23만 제곱미터. 그럼 네. 약 한 7만 평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7 곱하기 거의 예. 6점 몇 배. 그렇죠. 6에서 7배 정도인데. 7배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죠? 그럼 잠깐만. 여의도 공원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7배니까 정말 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네네. 이제 큰 신도시들을 100만 평 정도라고 하는데 네. 46만 평이면 미니 신도시가 아니라 그냥 그러네. 큰 신도시가 아니라 그냥 신도시 네네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대단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HDC 현대산업개발, 네. 현대건설, 포스코 ENC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 주거지가 완성이 됐고 이게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입지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참 중요하죠, 소장님. 어찌 보면요. 네. 브랜드가 거의 모든 것을 네.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일본 시공사들을 저희가 신뢰하는 이유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이유는요. 네. 검증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너무 중요하죠. 검증이 돼야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제가 이제 한국갤럽 있을 때부터 이 세계 시공사하고는 일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간단하게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네. HDC 현대산업개발은요. 네. 도시개발 사업을 정말 잘해요. 대표적인 적이 어디냐면은 도시개발. 네. 예, 수원시 권성구에 아이파크 시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권성구라고 하는 낙후된 입지가 네.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파크 시티 보시게 되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거 잘하는구나.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 좀 또 강원도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뭔가 통합해서 도시개발. 도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공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좀 구도심이고 좀 예전에 낙후가 됐던 것들을 그쵸. 완전히 새롭게 도시를 개발을 하는 그걸 너무 잘하는 게 또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 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네.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네. 제일 확실하게 만들어줄 그런 시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건설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시공사입니다. 네. 브랜드 평판 조사를 매달 합니다. 네. 국가 공인관계사에서. 네. 힐스테이트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렇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힐스테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브랜드, 일본 네. 브랜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ENC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포스코 ENC가 2014년도에 1등입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정비 사업 리모델링 실적을 했는데요. 실적 1등. 네. 그러니까 아마 현대건설이라든지 현산에 비해서는 네. 좀 한 단계 아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네. 작년부터 포스코 ENC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대형 사업자를 네. 다 수주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천 송도도 대부분 반 이상은 다 포스코가 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송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형 명품 현장들은 포스코 ENC가 굉장히 많이 수주를 해가고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잘 만난 것 같아요. HDC 현대산업개발, 와. 현대건설, 포스코 ENC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세계 시공사가 뭉쳤기 때문에 아마 인천에서는 가장 명품 신도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와,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각각의 그 주력이 있잖아요. 본인들의 능력치들을 그렇죠. 가지고 모였어요. 어벤져스예요. 그러네요. 여기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1단지를 다녀왔는데 보면서 촬영하는 내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와, 나도 진짜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실제로 지금 입주가 100% 끝이 난 상황이잖아요.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입주민들의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똘똘 뭉쳐서 그 안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잘 누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 안에 뭐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도 있고요. 워낙에 잘 만들어진 공간인데 사실 저는 조경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니 1단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1단지에 이렇게 힘을 팍 다 줘버리면 그 뒤에 담지는 부담스러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6단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6단지는 그냥 1단지 그냥 쭉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단지 할 것 없이 1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그냥 눈높이에 맞춰갖고 눈높이보다 살짝 높게 계속 좋은 상품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단지에서 만족하시는 것 이상으로 뭐 네. 6단지도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일단 규모부터
네. 장난이 아니에요. 대단지가 보통 1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1734세대. 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단지가 또 들어섭니다. 그 네. 높이가 네. 뭐 네. 지하 2층은 기본이고 네. 지상 47층. 와, 47층. 그러니까 이게 47층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보통 30층, 35층 높은데 네. 47층까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서해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아, 그렇구나. 바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공원 오션 뷰는 뷰? 네, 오션뷰. 와, 이게 제가 그 용어가 생각 안 웬일입니까? 났었어. 네. 오션뷰. 예, 오션뷰가 되기 때문에 네. 47층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동 간격이 넓어요. 9개 동밖에 안 되거든요. 네. 위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원뷰 그리고 이 바다뷰, 오션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도 특화 설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뷰 포인트를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단지 대부분 세대들이 다 포베이로 이제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근으로 뭐 높이 고층에서는 바다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나가면 인근으로 해서 엄청난 큰 규모의 공원도 있고요. 일단 집 내부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수인 분당선 하객역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역을 통해서 한 정거장만 가면 KTX 개통이 예정이 된 송도역에서 또 뭐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제 인근에 있어서 뭐 제2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자차 이용까지 정말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통 편의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내부에 CTOCL에 살고 계신 분들도 외부로 갈 때도 편리하지만 네.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편리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공원도 아마 오실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이 교통 문제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CTOCL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마 CTOCL은 좀 복이 많은 단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화 산책로도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단지 내에 특화 산책로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상업시설도 함께 개발되는 곳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다 보행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스타 OCL, 네. 뭐 그랜드 파크와 연결되는 보행 가로를 또 링크 OCL, 뭐 이렇게 숲길과 연결하는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숲길을 산책하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소를 만든다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지 내 그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그쵸, 돼 있기 그쵸. 때문에 그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횡단보도 건너야 되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아이들이 뛰어놀 때 불안해서 정말 그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한데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이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입주민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또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 이제 아파트 단계, 개발 단계를 보게 되면 네. 3세대, 4세대 그 차이가 될 텐데 어떤 네. 것들이냐면은 예전에는 주차장이 있기만 하면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모 있게 넓고 많아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어야 돼요. 중요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부에서 활동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최근 트렌드들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들인데 네. 자전거, 인라인 이런 거 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평지의 이 지상 공간들이 많이 일반인들이 차에 대한 리스크가 없이 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CTOC에 있는 이 6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을 작용할 것 같고요. 최근에 택배 차량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맞아요.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택배 차량도 지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고 넓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것도 합니다.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를 고려하고 또 배려해서 만든 게 바로 CTOCL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CTOCL을 제가 이제 직접 가보니까 진짜 공간을 하나하나 정말 어떠한 고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완성이 된 단지이기 때문에 직접 사시는 분들,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화 산책로에서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서 내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살기도 좋고요. 그리고 사기도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세권에 네. 여러 가지 교통 호재도 있고 개발 호재도 있고 해서 정말 사는 분들도 정말 좋은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저 책을 쓰신 이유를 알겠어요. 이 책에서도 이 CTOCL 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놨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을 추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네. 싸기 때문에 그래요. 어.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가격대 살 수 있는 지방에 네. 있는 광역시 포함해도요. 네. 인천이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초기 단계고 아직까지 조성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아마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건축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네. 땅값도 많이 올라가서 토지비에다가 건축비 원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아마 웬만한 지역들은 다 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인천 주요 지역들은. 네. 근데 여기는 이미 대규모로 조성한 이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기 때문에 네. 조성 원가가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저렴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인천도 분양을 꽤 많이 했는데 CTOCL 1단지, 3단지, 4단지 분양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저는 이런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 상품적인 장점도 있지만 네. 저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네. CTOCL 1단지, 3단지, 4단지의 분양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처음에 분양했던 세 예. 단지. 근데 이 미추홀구에서 분양했던 것 중에 이렇게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온 거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경쟁이 높은 곳은 처음 봤거든요. 1단지, 3단지, 4단지인데 1단지는 전체 경쟁률이 17대 1이에요.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113대 1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3단지 예, 그건 인기 있는 타입이었을 것 같고요. 네네. 3단지 예, 분양할 때는 13대 1이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결정적으로 보세요. 2021년도 9월 달에 분양한 4단지 분양할 때는요. 네. 44.56대 1이에요. 와, 네. 제가 인천에서 44대 1 나온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되게 미추홀에서는. 와, 진짜. 예, 그래서 차곡차곡 당첨 아마 되신 분들은 진짜. 예, 아마 기분 네. 되게 좋으실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6단지는 1단지나 3단지나 4단지보다 네.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왜? 확인을 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분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판교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판교도 저렴할 때가 있었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아주 예전에 일자리 들어오기 전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일자리 들어오고 그리고 교통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의 판교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판교는 서울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평가됐고 일자리 들어오고 그리고 교통 호재 있고 이런 부분이 약간은 조금 더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CTOCL의 앞으로의 변화가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도 네. 생기는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인천 투자를 얘기할 때 이 네.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는데요. 인천은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체 수요가 있는 지역, 네. 하나는 서울 수요를 받는 지역.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요. 네네. 자체 수요는 자체 일자리에서 출퇴근하는 수요들을 수용하는 곳들. 네. 대표적인 곳이 저는 이제 송도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수요를 받는 지역은요. 잠은 인천에서 자고 서울 일자리로 출퇴근하는 것들이죠. 네. 대표적인 지역이 서구나 부평구 이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인천 자체 수요만의 입지였었거든요. 네. 근데 향후에는 몇 년 후에는 아마 CTOCL 6단지가 입주할 때쯤에는 서울 수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통망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자체 수요가 증가하고 또 서울 수요를 받는 입지로서 미추홀구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인천 부동산 선택에 있어서 결론이 될 부분들일 텐데요. 네. 일군 브랜드들은 수요자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설픈 입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군 브랜드, 대단지 브랜드가 들어오는 곳들, 대단지여야 되고요.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곧 분양에 될 6단지도 네. 1, 3, 4단지의 성공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좀 많은 투자자들도 주목할 것이고 실거주자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천의 부동산 시장, 특히 미추홀구,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분들 모두 다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CTOC의 6단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미추홀구 교통, 호재, 일자리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향후에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CTOCL 6단지가 그 중심에 있고 CTOCL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가격도 저렴하겠지만 네. 미래의 가치는 지금 가격의 몇 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네.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차원으로 인천을 주목하자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미추홀구, 그중에서도 미추홀구의 랜드마크가 될 CTOCL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현장을.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네. 3개월에 한 번씩 가보시게 되면 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는 것들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저평가에 돼 있지만 이제 재평가가 되고 단지가 완성이 됐을 때 엄청난 변화가 기대가 되는 CTOC의 6단지 앞으로 또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스마트 튜브의 구독자로서 빠세 중에 한 명으로서 앞으로 또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